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두 번째인데요. 신사업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PG 사업이 이제 캐시카우인데, 주가는 결국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NFT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하고 있죠. 갤럭시아 넥스트. NFT와 STO를 다 하고 있고, 여기서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중요하고, 그 NFT, STO는 이제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NFT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면 다시 사업이 그뭐 거래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의 최상단은 갤럭시 SM이고요. SM이 머니터리를 12.3% 들고 있고 머니터리가 갤럭시 넥스 100%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실적을 보면 이제 갤럭시가 머니터리 실적인데요. 그 16년 이전에 보면 매출이 확 줄었었죠. 이때 15년도에 14년에 연결 회사를 매각하면서 매출이 확 줄었고 사업 구조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인포허브를 합병했고 16년도에 DGQ를 또 합병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이제 꾸준히 늘었고요. 2020년에 한번 역성장한 거 말고는 매출은 연평균 13%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고 이익률도 그러면 뭐 7%에서 10% 사이니까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PG사가 결제 사업이 21%, O2O가 16% 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19%, 영업이익은 9.2%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역시 PG 사업이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영업이익 성장률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14%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 사업부별로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이 16%, 영업이익은 8% 성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리세션이 문제인 거죠. 그 경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가 있고 그게 이제 깊게 가냐 얕게 가냐 그게 문제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의 지역은행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인상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죠. 하반기에 이제 두 번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금융당국에서 STO 제도권 진입 정책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그 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죠. 좀 심각한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뭐 키움증권 회장이 이제 그 뭐 사죄까지 했는데 사실 이미 또 다른 종목도 주가 조작이 있는 기업이 꽤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그 용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인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아마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PG사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뭐 이니시스가 매출이 단연 높은데 영업이익도 높고
근데 KG는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게 이 대주주 리스크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를 인수하고 동부제철인가요? 갑자기 철강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그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저건 완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에 한번 씌이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해왔기 때문에 M&A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남의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외를 시켰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성장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숫자로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해외 진출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업도 좀 별론 것 같고 신사업이 없죠 일단 뭐 매출은 늘어가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개가 남습니다. 결국 갤럭시와 모니터리와 다날인데 KG 모빌리언스가 이익률도 좋고 그런데 뭐 별 소용이 없고요. 그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면 딱 봐도 시총이 86억인데 2279억이에요. KG 모빌리언스는 4배가 넘는데 한 5배 정도 되나요? 시총이 차이가 거의 없죠. 대주주 리스크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1조가 넘는데 다날은 뭐 16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적자가 됐고요. 대규모 악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상자산을 갖고 신용카드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좀 덜 주면서 자기네가 매출을 올리려고 했는데 페이코인이 퇴출이 됐어요. 국내 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그 대규모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래도 좀 다날의 시총이 좀 높죠. 그래서 PER이 이제 가장 높고 42니까 그 영업이익으로 보정을 한다고 해도 한 30 정도는 되니까요. 다날은 적자니까 음, 다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30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60억 이렇게 나면은 뭐 여기는 이제 신사업을 안 하니까 NHN KCP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NFT, STO, 대주주 리스크, 페이코인 퇴출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이제 페이코인이 다시 원복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얘네는 또 NHN KCP는 신사업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방은 갤럭시와 모니터리와 다날이 있다. 그 NFT와 STO는 거의 독보적이죠. 딴 데는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NFT도 그렇고요. KG도 한다고 그러지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밸류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꽤 컸죠. KG 그룹에 비해서. 다날도 그렇고요. 다날은 이제 페이코인이 퇴출되면서 컸고 그래서 STO가 구체화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데 최근에 그 EU 가상자산법인 미카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라고 하는데 마켓 인 크립토 에세트 레귤레이션 가상자산 규제법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벤치마크 할 건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따라 하겠죠. 근데 이게 구체적 기준이 나오고 규제 최소 명시한 게 이게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U와 미국 법안을 이제 참고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당국에서 상당 부분이 채용될 것이다.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법안대로 국내 기본법이 제정되면 페이코인처럼 이제 퇴출이 됐는데 원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다날이 또 주가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럼 STO도 크게 보면 STO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원래가 정책적으로 이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4월 25일 기사고요. 근데 최근에 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있어서 STO라는 게 딱 봐도 사기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규제를 좀 철저히 할 건 해서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스인데 올해 초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머니트리 매각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인 드나무가 피지사 인수를 추진을 했는데 이제 갤럭시 모니터리가 KG그룹하고는 이제 거기서는 팔 수가 없으니까 인수 협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머니터리가 그만큼 괜찮은 회사라는 거죠. PG 관련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좋죠. 그래서 근데 머니터리 측에서 5천억 이상 매각가 그러니까 지분 100%에 5천억 이상 매각가 제시를 해서 결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1,500억에서 2천억 이하로 핀테크 그 기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 SM을 실전 포트폴리오에 넣는데 결국 머니터리 때문에 SM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머니터리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머니터리는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 가까이 되고 단기 차입금이 841억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작년에 46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유동 금융 재산이 합쳐서 약 180억.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나 뭐 CB 이런 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 가겠죠, SM은. 주요 주주를 비교해보면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조윤준 씨와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 비중이 상당히 커요. 티나 미경 리는 조윤준 씨 이제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이고 효성 ITX는 이제 그 갤럭시 SM에 넘겼죠. 12%. 그래서 뭐 갤럭시 SM도 그 조윤준 씨 거죠.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도 8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 갤럭시 SM 여기도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조윤준 회장의 지분이 뭐 머니터리도 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왜 선택을 했냐? 약간은 이제 집요한 내부자 매수가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고, 행운의 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게 좀 직감의 영역인데, 뭐, 내부자가 집요하게 사면 왜 오르냐, 논리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골라야죠, 당연히. 근데 골라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겁은 나죠. 실전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무슨 사이버 머니로 투자를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짜로 이제 내 돈이 날아가니까 무섭죠. 근데 저는 이게 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은 갤럭시 SM을 저는 선호한다. 근데 뭐 머니터리 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NFT와 STU 테마가 있고 소형주니까 유통 물량이 작고 집요한 내부자 매수가 있고 머니터리를 12% 갖고 있는 지주회사 격이다. 주가 희석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 수급도 나쁘지 않다. 주가가 21년 11월에 그때 NFT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막. 그래서 그때 2만 원까지 갔었던 게 지금 5,810원인가 그런데 갤럭시가 머니터리요. 71%는 하락했다. 최근 고점에 8,800원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34%다. 그 갤럭시 SM도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시 살펴본 이유가 주가가 또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뭐 매물이 좀 쌓여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뭐 NFT, STO, 뭐 크립토 시장 이런 게 지금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거품이고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